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매형 배출 기록을 조작한 도내 공장들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알만한 대기업부터 중견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에 대해 민주노총이 전주시의 안일한 관리 감독을 꼬집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됩니다. 고창의 유일한 고등학교 야구팀이 해체 위기입니다. 뛸 선수가 없거나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닌 교육청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소복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다소 올라 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매연 배출 기록을 조작한 도내 공장들이 일부 공개됐는데 알만한 대기업부터 중견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곳이 도내에만 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지 의문이어서 정확한 명단 공개가 시급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밝힌 측정 대행 위반 사업장 현황. 지역별 배출량별로 분석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종으로 불리는 전주시 내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8개 가운데 무려 5개 업체가 조작된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업체 규모 있는 업체로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주일이 장하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완주공단에서도 알만한 대기업을 비롯한 일종업체 3군데가 허위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업체 86개 가운데 23군데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거짓이 발견돼 넷 중 하나는 문제 사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으로 배출 규모가 큰 2종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무려 40개 업체가 검사도 없이 기록부를 발급받거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아 수치가 조작됐습니다. 배출업체가 상호간의 조작이나 묵인을 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나 나아가서 고발 조치까지. 하지만 이들 공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장 소재지별로 14개 시군이 맡게 되는데 전주시만 해도 대기 환경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 한 명도 없어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명단 공개조차 꺼리는 지자체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결부된 거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매주 매연을 측정해야 하는 대기업까지도 허위 기록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명단 공개와 철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간 위탁 복지관이 영업을 멈춘 것과 관련해 관리감독기관인 전주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운영자에게 다시 위탁을 줘 경영 위기를 자초했다는 건데요. 민간 위탁 사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환불 안내도 없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메이데이. 14년 전 한국노총이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뒤 벌써 2번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노후된 시설로 인한 이용자들의 외면입니다.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경영에도 관행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온 전주시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메이데이의 경우 지난 2012년 경영자가 회계 서류를 갖추지 않아 주의를 받았지만 전주시는 2년 뒤 또다시 위탁을 줬고 관리감독은 아예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연말에 회계검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놈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감사 수준으로 해서 검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가 차량 감가상각비를 과하게 받아간 사실이 시의회에서 밝혀지기도 했고 소각자원센터 편의시설에선 투자 사기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복지 전문성을 높이자고 도입한 민간 위탁 제도가 돈에 눈먼 수탁자들 손에 악용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간 위탁이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노동 조건도 악화시키고 예산도 낭비하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다시 재공영화하는 것이. 전주시가 현재 민간에 위탁한 사업은 88개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직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익산 남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남성고는 그제 학부모 설명회에서 입시 위주 교육을 반대하는 사회적 요구와 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도교육청에 자사고 취소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창의 유일한 고등학교 야구팀이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뛸 선수가 없거나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교육청과의 갈등 때문인데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입단한 학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지만 고창 영선고 야구부 학생들은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야구협회장기와 봉황대기 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학년들은 올해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 이렇게 대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에게는 남은 두 대회가 사실상 마지막 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해체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은 입단 첫 해에 선수 생활이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하고 졸업하고 싶은데 그런 말 나오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학교 측과 전북야구협회는 여전히 교육청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야구협회 지원으로 정상 운영을 해온 만큼 팀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열심히 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돼서 야구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선수 육성이 아닌 학생 수 유지를 위해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유지 필요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학교 측에서 잘못을 한 거죠. 지금 뭐 KBO든 아니면 여기 학부모님들한테도 사전 안내를 학교 측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야구를 계속 하겠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빨리 알아보셔야 되겠죠. 학부모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는 상황. 답답한 건 결국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뿐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논문 끼워 넣기로 입학한 교수 자녀 2명에 대해 전북대가 당초 입장을 바꿔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농생명과학대학 A 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해 교육부 감사 결과를 수용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징계위를 열어 A 교수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A 교수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고 이를 전북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시험 대리 출제에 이어 갑질 의혹을 받는 전북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전북대는 지난해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인 무역학과 A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문제 출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신문고 진정서를 접수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또 A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도서 대리 저술과 사적 심부름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산 동북권에 위치한 문화관광 전시장들의 이용률이 저조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군산 구도심의 근대 역사지구의 문화예술시설은 관람객이 많은데요. 두 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 금강권 전시장은 채만식 문학관을 비롯해 철새 전망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 3곳입니다. 이들 시설은 연평균 관람객이 10,000명 선으로 인력 배치 그리고 유지 관리비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시 외곽 지역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 명이 상주를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에 비해 원도심의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과 주변 시설 8곳은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두 지역 간의 시설 이용객 격차가 뚜렷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시설 11곳을 통합 운영해 특색 있는 콘텐츠와 재미있는 스토리를 개발하고 총 52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순환버스를 투입하는 한편 자전거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강권 전시장엔 관람객이 20% 이상 늘어나고 체류 시간이 길어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류 시간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군산에서도 1박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짐으로써 관광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시장은 유료화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시설별 분명한 대상층 설정과 함께 세심한 연계 관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분교 움직임을 계기로 전북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야 구분 없는 영남권과 달리 전북 정치권은 소극적인 대응을 반복하면서 금융 중심지 무산 사태 재발마저 우려됩니다. 김한권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전북 혁신도시의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논란. 경북 지역 야당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였지만 그 배경에는 같은 지역 여당 국회의원의 오랜 소신이 있습니다.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농수산대학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특화한 멀티 캠퍼스가 대안이라는 겁니다. 현재 전주에 있는 농수산대학을 총본부로 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제2캠퍼스, 제3캠퍼스를 만들어 나가자. 그 뜻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최규일 의원 측 해명인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아예 관심 밖입니다. 여야 구분 없는 영남권에 대응해 도내 여당 정치권의 협의와 조율 등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인식부터 아니하기만 합니다. 그분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 뭐 당의 의견이 되거나 정부 의견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야당 의원이 나서 분교 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1인 시위까지 해보지만 야권만으로 한계를 절감합니다. 다시 불거질 일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에서 또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도의 권익, 농수산대학을 지키는 데 앞장섰으면 하는 것이 부산 정치권의 여야를 초월한 대응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의 아픔을 겪은 전북이 정치력 부재 또다시 농수산대학의 분교마저 내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에 평화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화당 도당은 전라북도가 2026년까지 6,700여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에 예산 확보 대책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0개 핵심 사업의 중심은 새만금 국제협력단지의 태양광 발전으로 종합개발계획 변경이나 다름없다며 해명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영양사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도내 사립유치원 160곳 가운데 영양사를 둔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겸직으로 한 달에 1시간을 근무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의 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하반기 유치원 영양사의 인건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조선 실학자인 이제 황윤석 선생이 쓴 이제난고에는 선운사 차의 유래와 특색이 자세히 실려 있는데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선운사 녹차밭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고창군은 선운사와 생활문화기업 LF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선운사 녹차밭을 활용한 차문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LF그룹은 훼손이 심한 선운사 녹차밭을 되살리는 동시에 녹차 정원과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선운사 녹차 최상품인 작설차는 은은한 향에 맛이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재배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농업기술센터는 느타리버섯 농가 2곳에 ICT 기술을 접목시키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ICT 기술을 활용하면 수확 시기 조정은 물론 수확량을 늘릴 수 있고 각종 피해 방지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농가에 ICT 기술을 보급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전북 시군별 관광객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순창군은 강천산과 섬진강 등의 자연경관이 4.4,
계절 만족도 4.7 등 평균 4.29점을 얻어 전북 평균인 4.09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러시아 청소년들이 지난 10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완주군을 방문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러시아 학생 20여 명은 한별고를 방문해 학생들이 준비한 사물놀이 공연을 보고 삼립 문화예술촌과 놀토피아 등을 방문해 완주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 지역 기업들이 지역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전북지역 영업그룹은 경로당 선풍기 구입을 위한 성금 1,500만 원을,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500만 원의 상당의 여름용품을 각각 군산시에 전달했습니다. 또 군산 지역 향토 기업인 롯데주류 군산공장도 지난해에 이어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1,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시가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여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익산시는 다문화 이주 여성 농업인 90여 명과 상담을 통해 전자상거래 컨설팅과 숲체험, 농산물 수확체험에 다문화 가족의 참여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주 여성 자녀들의 소통과 체험학습 지원 예산을 늘려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월에 열리는 전주 세계소리 축제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2일부터 닷새간 소리문화 전당에서 바람과 소리를 주제로 6개 분야 130회 공연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또 바람을 동력으로 하는 관악기 음악과 농악 음악이 집중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창작 소리극 정읍 사는 착한 여인이 내일부터 이틀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토요 상설 공연 이수자전이 내일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최병진 이수자의 무대로 펼쳐집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브런치 음악회가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글로리아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배우들의 합동 공연 푸시킨의 눈보라가 모레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전북 가야금 연주단의 17번째 정기 연주회가 올해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순백 연꽃의 현현 하소 백년 축제가 오늘부터 21일까지 김제시 청하면 하소 백년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19 전주 연꽃 문화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내일 전주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대입을 위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해병대 최초 전투인 군산 장항 1위지구 전승 기념 행사가 내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정읍의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가 오늘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소복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다소 올라 덥겠습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0도에서 낮 기온은 29도, 익산은 20도에서 28도, 동북권은 무주가 18도에서 28도, 장수가 17도에서 26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0도에서 27도, 고창이 19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는 모든 지역이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